20세기 가장 드라마틱한 혁명을 주도한 체게바라와 피델 카스트로. 알 것 같기도 하고 어디서 많이 본 것 같기도 한 사진이죠. 대학생형, 아니 삼촌이 입고 다니던 티셔츠에서 본 것 같은데요. 20세기 중반 서구 세계에 큰 파장을 일으킨 사건의 주인공이었죠. 그러나 흐르는 세월을 그 누구도 붙잡을 수는 없죠. 인간의 기억도 희미해지는 건 마찬가지니까요. 이 사진은 세계에서 가장 많이 소비된 사진 중에 하나입니다. 술, 라이터, 시계, 속옷, 포스터 등 다양한 상품의 광고에 사용되었습니다. 그렇게 대중적이고 인기가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별이 달린 베레모, 헝클어진 머리, 또렷한 눈매, 다듬어지지 않은 콧수염, 굳게 담은 입술이 조화를 이루면서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내기 때문이 아닐까요? 물론 쿠바 혁명에 헌신한 체게바라의 삶이 재조명되지 않았다면 그렇게 인기를 누리진 못했겠지만 말입니다. 이 사진은 1957년 3월 6일 쿠바의 한 추도식에서 촬영되었습니다. 추도식은 쿠바로 총기를 싣고 오던 화물선의 폭발로 목숨을 잃은 선원들을 기리기 위한 것이었죠. 지도자와 국가 관료는 물론 일반 시민들도 대거 참석한 추도식은 수많은 인파로 북적였습니다. 사진의 주인공도 인파 속에 섞여 있었죠. 그리고 추도식이 끝나갈 무렵 단상 쪽으로 천천히 걸어 나왔죠. 체게바라의 강렬한 모습에 매료된 사진작가 알베르토 코르다는 자신도 모르게 셔터를 눌렀습니다. 코르다는 밀라노의 한 출판업자에게 사진을 공짜로 넘겼습니다. 그리고 출판업자는 사진의 주인공이 죽자 원본 사진에서 얼굴만 잘라내 포스터로 만들었죠. 그 포스터가 바로 이 사진입니다. 이 사진은 전 세계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누렸고 사진의 주인공은 일약 슈퍼스타가 되었죠. 짧은 생애 동안 쿠바와 남미의 혁명령으로 활약했던 주인공은 죽은 뒤 더 큰 명성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사진의 주인공은 바로 체게바라입니다. 실존주의 대가 사르트르로부터 20세기 가장 완전한 인간이라는 극찬을 받은 인물이죠. 체게바라의 본명은 에르네스토 라파엘 게바라 델라 세르나입니다. 체게바라라는 이름은 혁명에 뛰어들면서 스스로 바꾼 이름이죠. 체는 스페인어로 사람을 부를 때 쓰는 어이, 이바 정도의 뜻이죠. 아르헨티나 중상여층 가정에서 태어난 체게바라는 어릴 적부터 몸이 약했고 중증 천식을 앓았습니다. 그래서 수영, 럭비 같은 힘든 운동을 통해 지병을 극복해 나갔죠. 덕분에 체게바라는 적극적이고 활동적인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아르헨티나 출신의 체게바라가 쿠바 혁명에 뛰어든 데는 사연이 있습니다. 체게바라는 25살에 의사가 되었죠. 어느 나라, 어느 시대건 의사는 존경받는 직업이죠. 그러니 체게바라는 얼마든지 풍족하고 편안하게 평생을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친구와 함께 오토바이를 타고 떠난 여행이 계기가 되어 의사를 포기하게 되었죠. 오토바이로 중남미 종단 여행을 하면서 칠레, 페루, 에콰도르, 중미를 거쳐 멕시코에 도착했습니다. 여행하는 동안 그는 아르헨티나에서 볼 수 없었던 라틴 아메리카 전역에 만연한 심각한 가난과 불평등의 문제를 직접 두 눈으로 보았죠. 이로 인해 중미에서는 반란에 가담하게 됩니다. 물론 곧장 혁명을 선택하지는 않았습니다. 체게바라가 혁명에 뛰어든 데에는 피델 카스트로의 영향이 결정적이었죠. 체게바라의 옆에서 가볍게 웃고 있는 남자가 바로 피델 카스트로입니다. 카스트로는 1953년 쿠바의 제2도시인 산티아고에서 무장봉기에 몽카다 경찰서를 습격했으나 실패에 잡히고 말았죠. 당시 바티스타 정권은 군인 1명이 사망하고 게릴라 10명의 총살로 보복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카스트로를 생포한 군 수색대장이 초등학교 동창이었죠. 카스트로는 덕분에 즉결 처분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법정에서 15년형을 선고받은 카스트로는 역사는 나를 무죄로 석방할 것이다라고 말하는 당당함을 보였죠.
당시 피델 카스트로는 독재자 바티스타에게 저항하다가 사면되어 쿠바에서 멕시코로 망명을 했습니다. 카스트로와 체게바라 두 사람은 멕시코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체게바라는 피델 카스트로를 강인하면서도 온화한 지도자로 평가했습니다. 피델 카스트로도 역시 체게바라가 마음에 쏙 들었는지 동료가 되어달라고 부탁했죠. 체게바라는 그 요청을 받아들였고 카스트로가 이끄는 비밀 결사대의 군의관 자격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1956년 체게바라와 피델 카스트로를 포함한 비밀 결사대 82명의 동지들과 함께 그란마호를 타고 새로운 혁명을 위해 쿠바로 잠입을 했죠. 그러나 이를 알고 기다리던 군에 의해 일행은 거의 섬멸되었죠. 가까스로 도주한 10여 명만이 산속으로 숨어들어가 기나긴 게릴라전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1957년 2월 뉴욕 타임즈의 허버트 매튜스 종군 기자는 시에라 마에스트라 산맥에서 카스트로와 인터뷰를 하고 미국의 주요 일간지에 이를 상세히 보도했죠. 카스트로는 하루아침에 무명의 게릴라에서 독재에 항거하고 있는 쿠바의 영웅으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매튜스는 뉴욕타임즈 일면에 실린 특종 기사에서 카스트로를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아주 인상적이었다. 180cm 정도의 건장한 체격, 올리브색 피부, 둥글고 큰 얼굴, 멋대로 자라는 수염, 그의 카리스마는 다른 사람들을 압도한다. 부하들이 그를 경외한다. 그가 쿠바 젊은이들의 우상이 된 이유를 직감할 수 있었다. 그는 법학하고 일을 받은 지식인이며 열정적인 혁명가다. 이상과 용기, 놀라운 리더십을 가진 사나이다. 미국인 기자 매튜스와 쿠바 혁명과 카스트로의 그 역사적인 만남을 계기로 그들의 복잡한 관계가 시작됐습니다. 그 관계는 궁극적으로 카스트로를 관좌에 앉히는 데 기여했습니다. 아울러 그 일은 일찍이 뉴스의 진실성에 관한 심각한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죠. 첫 만남 이후 5년 동안 매튜스가 쓴 기사는 가난하고 약한 사람을 위해 투쟁하는 다정다감한 라틴판 로빈 후드라는 카스트로의 허구적인 신화를 만들어냈습니다. 그의 극찬하는 기사를 통해 카스트로는 미국 대중의 공감과 지지를 샀죠. 아울러 그의 기사는 쿠바에서 카스트로의 입지를 공고히 다지는데 도움이 됐을 뿐 아니라 쿠바 혁명의 극적인 반전으로 서구를 완전히 잿더미로 만들 뻔했던 1962년 미사일 위기를 일으키는 데도 기여했습니다. 이후 카스트로는 바티스타 독재에 항거해 게릴라전을 계속했고 마침내 1958년 11월 하바나에서 시민 봉기와 맞물려 부패한 바티스타 정권이 무너지게 되면서 카스트로는 쿠바의 실질적인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체게바라는 피델 카스트로에 이어 2인자가 되어 요새사령관, 국립은행 총재, 산업부 장관 등의 요직을 두루 거쳤습니다. 체게바라가 국립은행 총재로 지명된 웃지 못할 일화를 하나 소개합니다. 피델 카스트로가 경제에 대한 전문 지식이 있는 인물을 찾고자 핵심 인사들과 회의를 진행하던 중 이 자리에 이코노미스트가 있느냐고 묻자 이를 커뮤니스트로 잘못 알아들은 체게바라가 손을 들자 카스트로가 그를 곧바로 국립은행 총재로 임명했다는 일화가 있죠. 체게바라는 서방으로부터 쿠바의 두뇌라는 별명도 얻었습니다. 체게바라는 쿠바에서 할 일은 이제 다 끝났어 라는 편지 한 통을 카스트로에게 남기고 1965년 4월 돌연 쿠바를 떠났습니다. 체게바라가 쿠바를 떠난 정확한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권력에 물들지 않고 자신의 신념대로 더 많은 민중을 해방시키기 위해서라는 설이 가장 설득력을 얻었죠. 물론 카스트로와 사이가 나빠졌다는 풍문도 덜어 전해지고 있었죠. 두 개의 태양이 공존하는 데는 아무래도 힘든 게 사실이었겠죠. 체게바라는 1960년 북한을 방문하여 김일성 주석과도 만났습니다. 피델 카스트로는 26년 뒤인 1986년 북한을 방문하여 직접 비행장에 나간 김일성과 김정일의 환대를 받았죠. 쿠바를 떠난 체게바라는 아프리카의 콩고와 남미 볼리비아에서 혁명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쿠바에서와는 달리 모두 실패로 끝났죠. 체게바라는 연설가로도 유명합니다. 그러나 체게바라의 연설은 아이마라어를 사용하는 볼리비아 원주민들에게는 큰 감동을 자아내지 못함으로써 혁명에 대한 열기를 고조시키는 데에는 실패하게 되죠. 그리고 볼리비아의 한 마을에서 부상을 당한 채 미국 CIA의 사주를 받은 정부군에 체포되어 사형 선고를 받았고, 선고가 내려진 지 며칠 만에 사형이 집행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체게바라는 전 세계 젊은이들의 우상으로 자리 잡았죠. 그때 체게바라의 나이는 불과 39세였죠. 반면 2016년 11월 90세를 일기로 생을 마감한 피델 카스트로와 비교하면 너무 이른 죽음이었습니다. 체게바라의 죽음에는 미국의 CIA가 있었고, 자본주의를 경계했던 체게바라는 미국의 상당히 성가신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참 역설적으로 20세기를 대표하는 혁명의 아이콘 체게바라가 지금은 미국에서 가장 뜨겁게 소비되고 있다는 것이죠. 젊은이들 사이에서 체게바라의 인기는 여전히 높습니다. 하지만 체게바라의 저항 정신을 눈여겨보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것이죠. 이것도 역시 아이러니한 거죠. 그런데 왜 그렇게 된 걸까요? 아마도 지금의 시대가 물질적 풍요로움에 만족해 혁명 정신을 부담스럽고 불필요한 것으로 여기기 때문이 아닐까요?